이제 특성요인 이론의 상담 단계를 기술하시오 이런 문제죠. 자, 이 문제 들어가기에 앞서 선생님들 이제까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매번 이제 이론이나 또는 이제 검사 도구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 학습을 하시면서 내용 이해는 이제 충분히 이제 해오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 이제 모범 답안을 준비하고 이걸 학습을 하는 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 분명히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총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검사와 이론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개념들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2급을 공부하실 때 좀 깊이 공부하시지 않으셨던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좀 단기간에 좀 빠르게 이제 학습하시다 보면 암기 위주의 학습을 하셨던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어떤 개념인지는 깊이 이제 이해 못 하시고 이제 시험 합격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학습하셨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이론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게 선생님들이 이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셨을 경우에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다른 답을 쓰고 나오실 확률이 높으세요. 다른 답. 예, 그래서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다. 도대체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여기서 중요한 게 도대체 뭔지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우선 첫 번째 하실 일이고요. 자, 이런 명확히 내용을 이해하셨다 그러면 이제 기출 보건 문제가 우리 교재 1번에서 29번까지 있죠. 29번 중에 최근에 좀 안 나오는 것들도 제가 이제 총정리 강의를 하면서 언급을 드릴 텐데요. 29개 중에 이러한 기출 보건 문제에 대하여 선생님들이 모범 답안을 이제 작성을 하시겠죠. 모범 답안. 예. 모범 답안을 나만의 모범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 된다. 자, 개념 이해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예요? 나만의 모범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된다. 물론 저희 교재에 나와 있다시피 이제 정리를 제가 해드렸고 어떤 내용은 조금 내용이 많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내용은 이런 정도면 충분하다. 이러한 내용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줄이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추후에 이제 시험장에 가셔서 줄인 거에서 또 줄여서 작성을 하시게 되세요. 너무 양이 적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답안이 이제 저희 교재 페이지에 반에서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것들은 선생님들이 그냥 그 정도는 좀 모범 답안으로 다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한 페이지가 넘어가거나 한 페이지 거의 꽉 찼다 하는 것들은 선생님들이 약간 줄이셔도 되신다는 거. 줄이셔서 나름의 문장으로 표현을 하시면 좋겠다. 하지만 이제 문장 표현을 하실 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 뭐예요? 내 언어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언어로 바꾸면 안 된다. 제가 교재를 집필을 할 때 내용이 제가 쓴 거는 거의 없어요. 제가 쓴 것은 이제 심리검사 해석 부분에서 제가 이제 해석을 한 거 외에는 거의 다 참고문헌의 자료들을 가져와서 요약 정리를 해드린 것이고 그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학자들이 직접 정리한 내용, 학자들이 중요하다고 말했던 단어들 이런 것들을 써서 이제 답안을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걸 내 나름의 내 언어로 바꾸시면 안 돼요. 근데 문장을 이제 접속사를 뭐 없애거나 이렇게 문장이 2개로 있는 걸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만든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 줄이시는 건 선생님들이 상관이 없으세요. 자, 그렇게 모범 답안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한다? 맨 처음에는 필사를 한다. 필사를 하면서 필사는 이제 똑같이 따라 쓰는 거죠. 필사를 노트나 빈 종이에다가 A4 용지에다가 필사를 한 문제당 한 페이지씩 해가지고 이렇게 필사를 하시는 것을 맨 처음에 이제 반복해서 하시는 거죠. 필사를 하시다 보면
이 내용이 더 명확히 이해가 되세요. 더 명확히 이해가 된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점점 갈수록 반복할수록 쓰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생긴다. 반복할수록. 예, 빈칸으로 둬도 이미 내 머릿속에 단어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아도 정답을 쓰게끔 된다. 필사를 여러 번 하시다 보면. 자, 필사를 하시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어떤 단계로 넘어가냐면 이제 그 중요 단어들만 요약해서 쓰셔도 그 뒤가 쭉 문장으로 이어져서 나오는 그런 단계까지 쓰실 수 있는 문장을 쓰실 수 있는 단계까지 가시죠. 네.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제 내용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생기시고 시험장에 가셔서도 이 기출 보고 문제들을 다 유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지 하고 쭉 쓰실 수가 있게 되세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 선생님들이 이제 읽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읽고 눈으로 읽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쓰고 쓰고 반복하시면서 반복해서 쓰시면서 노력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더하여서 선생님들이 또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세요. 대체로 그 현재 근무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1급을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가 않으시죠. 그래서 더해서 뭐를 하실 수 있냐면 저희 강의가 좋은 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접속하셔서 계속 들으실 수가 있어요. 듣는다. 반복해서 듣는다. 특히 이 모범 답안 위주로 반복해서 듣는다. 또는 모범 답안 위주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내용이 좀 길어지니까 선생님들이 또 어떤 방법을 쓰실 수가 있냐? 네. 선생님들의 육성으로 모범 답안을 그대로 녹음한다. 네, 모범 답안을 그대로 녹음하셔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것을 반복 청취한다. 반복 청취한다. 선생님들 운전하시는 동안이나 또는 뭐 지하철로 이동하시는 그런 시간에 계속적으로 반복 청취를 하시면은 선생님들이 뭐예요? 읽고 쓰고 들으면서 그죠? 읽고 쓰고 들으면서 거기에 또 내가 중얼중얼하면서 그러면 오감 중에 하나만 빼놓고 다 활용을 하셔서 선생님들이 계속 익히시게 되세요. 이 청취하는 거, 그러니까 듣는 거 또는 듣고 들으면서 내가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나중에 기억이 잘 나요. 그래서 이런 그 네 가지 감각을 모두 활용을 하셔서 대비를 하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